1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에서 특히 취약했던 부산의 현실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수영구 의회가 1등급, 부산시는 2등급을 받은 반면 서구 의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 부산 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는 종합청렴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다시 신뢰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정택 한국정치학회 부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이 청렴도 평가 주요 목적은 무엇이고 또 평가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박사님께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24년 12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네. 종합 청렴도 평가는 3개의 기준으로 나눠주는데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1만 명 정도 됩니다.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그다음에 기관이 1년 동안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네. 마지막으로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조사해서 기관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 이 3가지를 합산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가해 왔는데 2024년도부터는 전국의 243개 지방의회도 대상으로 해서 전수 평가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균 점수는 69점 정도로 돼가지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80.3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이 청렴도 평가가 좀 부패를 예방하고 또 네네.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예, 일정 부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예. 그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평가해서 부패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반부패 노력을 촉진 지원하여 청렴 의식과 문화 확산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목적을. 예. 근데 이제 31만 명이라는 많은 수가 하고 있지만 약간 이제 좀 누락되거나 빈 부분은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또 공무원 사회가 또 긴장을 하고 또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이 평가는 일정 부분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좀 오랜만에 좀 상위권에 진입을 네, 했다라는 느낌이네요. 네, 종합 청렴도 2등급이고요. 체감도하고 노력도도 모두 2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한 단계씩 다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있고 아, 그래요? 1등급에는 못 미쳤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기초지자체 평가를 보면 기장군이 2023년에 해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동래구, 부산 진구, 그다음에 수영구는 2등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강서구, 금정구, 남구, 사상구, 영도구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서구, 사상구, 영도군 2023년에 비해서 1등급 상승했지만 상등급이고요. 동구, 북구, 사하구, 서구, 해운대구는 4등급으로 북구, 사하구는 2023년보다 1등급 하락했고요. 해운대구도 2등급이나 하락한 결과입니다. 종합 청렴도 5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없지만 청렴 체감도 부분에서 서구가 5등급, 네. 처감도는 민원인과 내부 공무원들이 다 느끼는 청렴도거든요. 그리고 총념 노력도에서는 사하구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 중 4개 구만이 종합 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고요. 12개 구인 75%가 3등급, 4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25%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가 4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시 의회 같은 경우에도 4등급을 받았고, 예. 전체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네요.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부산이 꼴등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 자체에서 청렴도 수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특히 공공기관보다 기초지자체 청렴 체감도가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체감도라는 거는 내부 공무원들도 평가를 하고 민원인들도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노력하는 거는 뭐 제도나 아니면 어떤 뭐 시책을 추진했다는 거, 교육을 받았다는 거 이런 부분인데 체감도는 실제로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도가 작년보다 하락했고 특히 이제 민원인은 줄어들었지만 내부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인사 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항목 점수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조직 내부의 운영 과정에서 부패 관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고요. 이 부분은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지방의회 청렴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 종합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를 전체 청렴도 실시하는 것이 아마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의 지방의회 성적은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청렴 체감도에 청렴 노력도를 더한 것에서 부패 발생 현황 점수를 뺀 것인데요. 네. 청렴 체감도는 의정 활동과 의정 운영 과정에 대해서 부패 인식, 부패 경험을 직무 관련 공직자, 그다음에 단체 및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가했고요. 청렴 노력도는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동시에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부패 실태는 부패 행위로 인해서 기관별 부패 발생 현황을 반영한 점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의회는 종합 청렴도 점수에서 2023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고요. 네. 부산 지역 16개 기초의회 중 1등급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수영구 의회가 수영구 의회.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요. 반면 서구 의회의 경우 종합 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를 받았고요. 우리가 부산에서 나름 잘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구 의회도 4등급을 받아서 낙제점 수준입니다. 또한 뭐 강서구, 남구의회, 부산진구의회, 북구의회, 사상구의회, 사하구의회, 연제구의회 등이 2등급을 받아서 그나마 나름 면피는 했고 나머지 구군의회는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종합 청렴도 전반적인 성적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던 부산시와 또 수영구 의회가 이렇게 높은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저희가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희 부산시는 이제 우리 공직자의 청렴 역량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별로 청렴 실천 내용을 평가해서 부서장들의 성과 관리에도 반영하고 있고 청렴 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직원들에게는 표창 그리고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시와 구군이 또 연합해서 청렴 연합 동아리를 최초로 또 구성을 해서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라 구군도 함께 청렴도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이제 청렴 정책들을 또 같이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구 의회 의원들과 직원 모두 평소 청년 의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와 더불어 청년 캠페인 전개, 청년 교육 실시, 부패 방지 및 청년 실천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다짐 릴레이를 진행했던 점이 청년만 조직 문화 확산 및 1등급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늘 지역구 행사나 회의 등에 참석하셔서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시고 결과에 관심을 갖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점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청년 마일리지, 청년 다짐 릴레이, 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합 청렴도 평가라는 것이 공직자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청렴화됐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반부패 시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시에는 일정 부분 이제 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구 의회는 좀 그런 걸 못 느끼긴 했는데 사실 체감도는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데 노력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나 아니면 좀 사례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부패 사례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 부산시나 부산시의 지자체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용구 의회처럼 청렴도가 좀 높게 나온 곳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도 만들고 통계적으로 많이 돌려봤는데요. 네.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위 지역마다 무슨 뭐 여성 유권자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수라든가 그다음에 GRDP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의회라고 한다면 의회 내에 여당하고 야당의 비율 이런 것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청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상관관계를 갖거나 이 변수 때문에 서구 의회는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수용구 의회는 1등급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정적인 변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부산시 공무원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청년 마일리지 이런 거 사실 저희도 가게 가서 뭐 포인트를 주고 하면 그 가게를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보면 자체 개발을 하는 거예요. 부패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취약 부분을. 그래서 맵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MZ세대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거기에 조직 문화를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들이 들 수 있고 또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청렴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노력들, 소통하고 개방적이고 이런 노력들이 청렴도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반면에 또 일부 지자체는 낮은 청렴도로 또 행정 신뢰도 저하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또 원인과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몇 군데 인터뷰를 좀 시도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고요. 아주 어렵게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부산시 의회 관계자분 한 분과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등 일부 의회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투명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 공개에 더 노력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과 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또 이해충돌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패
시약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정한 보상과 원칙에 따른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렴 문화를 공고히 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의회가 이렇게 청렴도가 낮다는 건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좀 그 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따끔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못하는 점. 또 그렇게 하는데 결과는 또 어떠냐면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가 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문제다 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잘 네. 추진하도록 하라.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 이상이 다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도 너무 고액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 있고 A 회사와 관계되는 업무가 시의회에 뭐 조례나 아니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는 그 자리를 이석하는 의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의회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뭐 좋은 방법은 시의 잘못된 점을 질타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시가 그 행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점들이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건 그런 겁니다. 혈세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수준에서 용돈으로 생각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문제점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청렴 체감도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서구 의회의 낮은 성적입니다. 좀 뭐 예견된 결과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처장님. 네. 서구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단적으로 그 언론 인터뷰 서구의 관계자가 한 걸 봤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구에서 청렴 관련 대면 교육을 기간 내에 시행하지 못해 청렴 노력도에서 감점된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청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종합 청렴도 평가가 그러면 5등이 되었다, 5등급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이 인터뷰에서 저는 청렴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구 의회가 이제 1년에 한 2023년, 2024년의 사례를 보면 공무국외 출장에서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을 갔는데 계속 관광지만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안타깝게 5등급을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종합 청렴도,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세 가지 측정 항목에서 전부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전부. 네.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경기도 침체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오히려 더 자신들의 대의기관인 구청이나 네. 시의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서구청과 서구의회도 정말 심각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지방의회 그러니까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에 비교해서 느껴질 텐데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서구청과 서구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5등급이니까 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올라갈 곳이 많죠. 그러니까 좀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종합 청렴도 점수를 올리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구가 아무튼 체면을 많이 구겼는데 이걸 결과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빨리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등급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는요, 또 약간 불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네.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청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의원이 많다던가 네네. 뭐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청렴도 조사에 객관성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이게 신뢰성이 있는 조사인가라는 의견들도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종합 청렴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뭔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 검찰 조사나 네. 법적인 제재 아니면 청렴 교육 이런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측면인 거거든요. 인식조사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무슨 뭐 제도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떠한 불만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청렴 체감도가 낮은지를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보면 지방의회 같은 데에서 각종 연구 용역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서구의회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죠.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청렴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부산 전체에서 청렴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평가가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부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상황을 담지 못하는 평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주민의 의견에 반했을 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 소환 제도 정도뿐인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법 조례 하나 내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게 지금 종합 청렴도 평가라고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또 종합 청렴도 평가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이 부산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각, 이 청렴도에 대한 체감도는 이번 조사와 비슷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의 침체나 인구의 유출이 청렴도 평가와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보이는 형태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대규모 난개발 사업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 특혜 이런 것들에서 오는 시민들은 상실감, 소외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들 시민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번 종합 청렴도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은데 그 전반적으로 낮은 게 시민들이 부산시를 비롯한 각종 의회 공공기관들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이 청렴도 평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짧게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강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청렴도의 문제는 관행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우리는 공직자를 믿으니까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투명한 행정, 투명한 의정 활동은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두 개의 핵심 축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부패를 관행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반부패 확산을 위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몇 년 잠시 있는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사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친소관계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부패와 관련되고 청렴도를 낮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법을 지켜달라는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건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당이 다음 공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주민들과 시민들이 투표에서 배제하는 이런 과감한 선택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청렴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연결됩니다. 네,
부산이 신뢰받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과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